오늘은 호남 반도체에 정치가 개입하면 안 되는 이유! 저는 호남 반도체 정책 추진에 강한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는 그냥 산업이 아니다. 국가 경제가 성장하거나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산업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사업을 뒷받침할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고려가 기업의 지역 선택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력에도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업이 살아야 국민의 복지도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반도체는 국가의 심장이다. 반도체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자 우리를 먹여 살리는 독보적인 1등 산업입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이 거대한 산업을 정치적 득실을 위한 논쟁의 대상으로만 다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정부 일각에서 보이는 일련의 개입 행보는 기업 경영의 생애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선택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며 자칫 대한민국 반도체의 미래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두 번째, 결정은 기업이 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의 방향은 그 누구보다 현장을 깨뜨리고 있는 기업의 CEO와 경영진이 결정해야 합니다. 기술의 흐름을 읽고 수조 원의 투자를 집행하며 글로벌 시장의 생존 경쟁을 책임지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일부 경제 정책을 둘러싸고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유동성 확대 등과 관련해 물가와 환율에 부담을 줬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기를 통해 정부 정책이 시장에 어떤 파장을 남길 수 있는지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정부에 대한 촉구. 정부는 더 이상 기업의 미래 결정에 직접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 필요를 위해 기업을 인위적인 입지로 몰아넣고 시장 원리를 훼손하는 간치 경제식 접근은 경계해야 합니다.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국가 세수가 확보되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보장됩니다. 산업의 본질을 외면한 채 무리한 개입이 계속된다면 그 부담은 대한민국 경제 전반의 장기적인 침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네 번째, 정부가 답해야 할 5가지 질문. 정부는 다음의 현실적 리스크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전남 지역의 핵심 전력원인 한빛 원자력 발전소에 예기치 못한 가동 중단이 발생한다면 반도체 팹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가뭄으로 인한 극심한 물 부족 사태가 산업 용수 확보를 가로막을 때 농민 및 환경단체와의 갈등을 어떻게 조율하고 국가적 혼란을 수습할 것입니까? 세 번째,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고급 반도체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어 기술 생태계가 흔들린다면 그 공백은 누가 메울 수 있습니까? 반도체의 수율은 결국 고급 인력이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기업이 오랜 시간 투자해 키워낸 인재들이 수율을 좌우합니다. 네 번째,
반도체 사이클이 공급과인 국면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인프라 미비로 인한 가동 지연과 수요 저하까지 겹친다면 그 손실은 누가 보전합니까? 다섯 번째, 미국이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한국 반도체에 강도 높은 통상 압박을 가할 때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신규 클러스터가 가장 먼저 압박의 대상이 되어 우리 반도체 산업이 계단식으로 흔들린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1등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안일함과 근시안적 판단이 쌓인 정책은 결국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산업 현장에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치적 셈법보다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우선해야 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정부는 기업에게 요구하기 전에 먼저 이 질문들에 답해야 합니다. 호남 반도체 현실의 벽. 앞서 정부의 정치적 개입이 왜 위험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감정을 걷어내고 숫자와 사실로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호남 반도체가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5가지 축으로 검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적, 공학적 인프라의 한계. 반도체 공장, 즉 팹은 일반 공장과는 차원이 다른 정밀함과 안정성을 요구합니다. 전력의 질. 반도체 공정은 24시간 무정전이 기본이고 업계에서는 전압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순간 전압 강화가 짧게 발생해도 라인 전체가 멈추고 웨이퍼가 폐기되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호남 지역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런 발전원은 날씨에 따라 출력이 크게 변동하는 간헐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공정 팹이 요구하는 초고품질 초안정 전력을 이런 발전 구조만으로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개통 안정화 설비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용수 확보. 반도체 제조에는 웨이퍼, 세정 등에 쓰이는 초순수가 대량으로 필요하며 팹 하나가 하루에 수만 톤 단위의 용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남 지역은 2022년부터 2023년 강주 전남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발생해 재앙급수 논의까지 나왔던 사례가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강수 패턴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안정적 용수 공급망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는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 중단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산업 생태계 및 직접 효과의 부재. 반도체는 혼자 만드는 산업이 아닙니다. 거대한 생태계가 함께 움직여야 완성되는 산업입니다. 소부장 벨트 문제. 한국의 반도체 생태계는 경기 남부, 즉 용인, 화성, 평택 일대에 오랜 기간 축적되어 온 결과물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협력사 상당수가 이 벨트 반경 수십 킬로미터 안에 밀집해 있어 설비 이상 발생 시 몇 시간 안에 엔지니어가 출동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이 협력망을 호남으로 단기간에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이전에 드는 비용과 시간은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후방 산업 연결, 장비 유지 보수, 기술 지원, 품질 검사처럼 즉각 대응이 필요한 협력사들이 함께 이전하려면 그만큼의 시장 규모와 수익성이 먼저 보장되어야 합니다.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도 협력사 동반 유치에 수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생태계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지역에서 이 골드 타임을 확보하기란 훨씬 어려운 과제입니다. 세 번째, 인적 자원 및 정주 여건, 전문 인력의 이주 문제. 반도체 엔지니어들은 인프라와 교육, 문화 시설이 잘 갖춰진 대도시권 정주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채용 업계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핵심 인력들이 이주를 꺼릴 경우 숙련 인력 확보 자체가 지연되고, 이는 곧 수율,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육, 연구 인프라, 반도체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주요 대학과 연구소는 현재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지역에서 산학 연계 체계를 처음부터 구축하려면 대학 유치, 커리큘럼 설계, 연구 인프라 투자까지 별도의 시간과 재원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경제적 타당성 및 기업 경영 전략, 천문학적 기회비용. 업계에서는 최신 전공정 펫 한 곳을 짓는데 통상 수십조 원, 크게는 100조 원을 넘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 인프라와 협력망이 갖춰진 곳에 투자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와 수익성 측면에서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입지가 정치적 논리로 결정될 경우 기업의 경영 자율성이 훼손되고, 이는 글로벌 경쟁사 대비 의사결정 속도와 효율성에서 뒤처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지정학적 접근성, 수도권은 인천공항, 평택항 등을 통한 글로벌 물류 접근성, 그리고 해외 장비 소재 파트너사와의 협업 편의성 측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정치 행정적 불확실성. 정권 교체나 정치 상황에 따라 대형 국제 프로젝트의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는 기업이 수십 년 단위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경계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정부가 입지 결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비칠 경우 이른바 관치경제 논란은 민간 기업의 투자 의지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지금 호남 반도체 논의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적 당위성과 반도체 산업이 요구하는 국도의 효율성 및 안정성이라는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기업들이 수도권의 전력, 용수 제약 때문에 대한 입지를 모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호남으로 곧바로 이전하기보다는 필요한 인프라가 먼저 검증되고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신중론이 여전히 설득력을 갖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인프라 이전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후공정 패키징이나 특정 소부장 단지부터 먼저 조성해 점진적으로 생태계를 키워가는 단계적 접근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호남 반도체 갈등이 만드는 지연 리스크. 앞서 전력, 용수, 생태계, 인력 측면의 물리적 한계를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인프라를 지으면 된다는
공학적 해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프라를 짓는 과정 자체가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동반할 수 있고, 그 갈등이 곧 기업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력 확보. 원자력 발전소와 지역 주민의 딜레마. 반도체 팹을 가동하려면 막대한 기저 전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원자력 발전이 종종 거론됩니다. 님비 현상. 원전 건설은 부지 선정 단계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지역 주민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남 지역 역시 과거 원전 유치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있었던 것만큼, 단순히 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려는 목적만으로 원전을 추가 건설하는 것은 정치적,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송전망 문제. 발전소를 짓더라도 그 전기를 공장까지 끌어오는 송전탑 건설이 또 다른 난관이 됩니다. 산악 지형이 많은 지역에서는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경로로 둘러싼 주민 갈등이 실제로 사업을 수년씩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어온 사례들이 국내에 존재합니다. 두 번째, 용수 확보. 농업권과 산업권의 충돌. 반도체는 24시간 끊임없이 물을 사용하고 또 배출해야 하는 산업입니다. 농업용수 우선순위 문제. 호남은 한국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입니다. 가뭄시 농업용수 부족은 농민들에게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댐 건설이나 하천 치수 계획에 강한 반대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용수 정화 및 배출을 둘러싼 갈등. 공장에서 배출되는 처리수는 온도가 높고 미세한 화학물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방류수가 인근 농지나 어장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장기간의 소송과 시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세 번째, 환경단체의 반발. 보전 가치와 개발 논리의 대립. 반도체 생산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산업 중 하나입니다. 생태계 훼손 우려.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산림을 훼손하거나 습지를 매립할 경우 환경단체의 반발이 지역 이슈를 넘어 전국적 이슈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SG 경영 압박이라는 역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애플, 구글 같은 주요 고객사로부터 RE100, 재생에너지의 100% 사용, 이점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새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환경훼손 논란이 불거져 기업의 ESG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면 오히려 글로벌 공공망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역설적인 사항도 제기됩니다. 네 번째, 갈등의 중폭. 정부 대 지역사회. 정부가 이런 문제들을 공익이라는 명분으로 신속하게 밀어붙이려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사회적 비용의 폭증. 갈등 조정 비용, 주민 보상금, 공사 지연에 따른 금융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속도가 곧 경쟁력인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이미 기술적 우위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사회적 갈등 심화 가능성, 수도권과 지방, 산업계와 농업계, 개발과 환경 보존이라는 구도 속에서 사회적 갈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이 큰 투자처라는 인식을 심어줄 위험도가 있습니다. 생태계 없는 인프라는 고립된 섬입니다. 전력과 용순화는 물리적 인프라를 인위적으로 끌어온다 해도 그것은 곧바로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용인 등의 지역에서도 주민 반대와 환경 규제로 폐 건설이 지연되는 사례가 실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프라가 전혀 없는 이른바 제로 베이스 지역에서 이 모든 갈등 요소를 뚫고 속도감 있게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산업적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시도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결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일 경우 전력은 충분히 확보됐지만 정작 가동할 기업 생태계는 없는 상태, 혹은 환경 파괴 논란만 남긴 채 막대한 적자를 떠안은 상태로 기결될 위험이 크다는 우려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남 반도체 전력의 역설. 앞서 원전과 송전탑, 용소를 둘러싼 갈등 구조를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전남은 이미 전기가 남아도는 지역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통계는 절반의 진실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호남의 유일한 원전 한빛 원자력 발전소. 현재 우리나라 원전은 전국 5개 단지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고리, 울산의 세울, 경북의 월성과 한울, 그리고 전남 영광의 한빛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한빛 원전은 1986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국내 최대급 원전 중 하나이며 국내 원전 중 유일하게 서해안, 즉 전라도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과거 영광군민과 정부 간의 오랜 협의를 거쳐 국가에너지정책과 지역발전기금이라는 공적 가치가 맞물려 추진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호남에 이미 원전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맞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 전력 자금률 213%. 그런데 왜 부족하다는 말이 나올까? 전남의 전력 자금률은 약 213%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에서 쓰는 전력보다 2배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얼핏 보면 전력이 넘쳐나는데 반도체 공장 하나 못 돌리겠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3가지 함정을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 반도체 공장은 단순히 전기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24시간 끈기 없는 초고품질 전력이 필요합니다. 업계에서는 전압이나 주파수가 짧게라도 흔들리면 진행 중이었던 웨이퍼 수천 장이 폐기되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남의 높은 전력 자금률은 상당 부분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발전원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출렁이는 간헐성을 갖고 있어서 반도체 폐비 요구하는 고도의 안정성을
이 발전 구조만으로 보장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두 번째 함정, 생산은 많은데 보낼 길이 없다. 전남에서 전기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이를 공장까지 실어 나를 송정망이 충분치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실제로 전남은 생산한 전기를 다 보낼 곳이 없어 발전을 강제로 줄이는 출력 제어 문제가 이미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지금의 213%는 남아서 벌어지고 있는 전력에 가깝지, 언제든 꽂아 쓸 수 있는 고품질 전력이 넘쳐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 번째 함정, 반도체 클러스터가 필요로 하는 전력의 규모. 계획되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팹 여러 기로 정상 가동될 경우 업계에서는 약 6.3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합니다. 이는 원전 4기에서 5기가 만들어내는 발전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지금 있는 송전망을 새로 깔거나 대폭 보강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수십조 원의 비용과 함께 수년 간의 주민 갈등이 동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조차 송전망 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반이 전혀 없는 지역에 이만한 전력을 한꺼번에 밀어 넣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전남의 213%라는 숫자는 반도체 공장에 바로 꽂을 수 있는 전력이 넘친다는 뜻이 아니라 갈 곳을 잃고 벌어지는 전력이 많다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세 번째, 땡 건설, 정부도 못 이기는 지역 수용성의 벽. 전력만큼 중요한 것이 용수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미 한 차례 현실에서 시험대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추진 배경, 정부는 기후위기에 따른 가뭄과 홍수에 대응하겠다며 전국 14곳의 기후 대응댐 후보지를 발표한 바 있고, 전남 지역에서는 화순, 동복천댐 등이 후보지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 주체와 이유, 지역 주민들은 농업용수 침해, 재산권 제한, 이주 문제, 공동체 파괴 등의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환경단체 역시 댐 건설이 근본적인 기후 대응책이 되기 어렵고 생태계 파괴와 환경 비용을 유발하는 사업이라는 비판을 제기했으며,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반대가 국심했던 전남 하순 동복천댐, 순천 옥천댐 등 일부 후보지는 결국 사업 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정권의 의지와 무관하게 지역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책 사업이라도 강행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한탄강댐이나 동강댐 사례에서도 주민 수용성을 얻지 못한 대규모 국제사업이 결국 백지화되거나 오랜 사회적 소모전으로 이어진 전례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력은 양은 넘치지만 질과 송전망이 없고, 용수는 확보를 위한 댐 건설조차 지역 수용성의 벽에 부딪혀 정부 의지만으로는 뚫기 어렵습니다. 이미 인프라와 협력망이 갖춰진 수도권조차 송정망 보강과 주민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전력, 용수, 생태계가 모두 밑바닥부터 새로 구축되어야 하는 제로 베이스 지역에 수십조 원의 비용을 서둘러 쏟아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정치적 속도만 앞세워 이 문제를 밀어붙일 경우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도 정작 효율적인 가동이 이뤄지지 않는 이른바 국가 경제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남 반도체 최악의 퍼펙트 스톰! 지금까지 전력, 용수, 생태계, 그리고 그 인프라를 짓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갈등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설령 이 모든 난관을 어찌어찌 넘겨서 공장을 완공한다고 해도 진짜 위기는 그 다음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완공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세 가지 미래 리스크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이클 전환 리스크. 골든 타임을 놓친 공장의 운명. 반도체 산업은 1년에서 2년의 기술 격차가 곧 생존을 가르는 냉혹한 시장입니다. 첫 번째, 학습 곡선의 파괴. 기존 클러스터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공정 노하우와 숙련도를 새로운 지역에서 완전히 재구축하려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도기 동안 미국, 일본, 대만 같은 경쟁국이 기술적 우위를 점하게 된다면 한국 반도체는 회복하기 어려운 점유율 하락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두 번째, 공급 과잉과 좀비 단지로의 전락. 여기에 반도체 두 개의 호황, 불황, 사이클이 겹치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지금은 AI 데이터 센터 수요로 반도체 업황이 좋지만 이런 호황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몇 년 뒤 AI 데이터 센터 투자 수요가 한 차례 정점을 찍고 조정 국면에 들어서는 시점과 호남 클러스터가 뒤늦게 완공되는 시점이 겹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이미 공급 과잉 상태인데 뒤늦게 뛰어든 신규 팹은 정상 가동률조차 채우지 못하고 방치되는 좀비 단지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세 번째, 글로벌 고객사의 신뢰도 하락. 더 나아가 정치적 논리가 산업 입지를 결정한다는 인식이 글로벌 시장에 확산되면 해외 고객사들은 한국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 자체를 의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기업의 수주량 감소와 수출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연결됩니다. 두 번째, 지정학 리스크, 통상 압박의 가장 약한 고리가 될 위험.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이제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 간 통상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첫 번째, 자국 우선주의 압박. 미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한국에 강도 높은 통상 압박을 가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럴 때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먼저 공격받기 쉬운 대상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효율이 떨어지는 생산기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신생 클러스터가 취약한 이유. 이제 막 자리 잡기 시작한, 그래서 아직 생태계도 완성되지 않고 가동률도 안정되지 않는 신규 클러스터는 원가, 경쟁력과 협상력 모두에서 기존 클러스터보다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상 압박이 들어온다면 정부와 기업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내주기 쉬운 카드로 몰릴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즉,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만든 클러스터가 정작 국가 간 협상에서는 가장 먼저 흔들리는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역설입니다. 세 번째, 생태계 붕괴, 미래 산업과의 연결 단절. 반도체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PC를 넘어 로봇, 자율주행차, AI 기기 같은 미래 응용 산업과 실시간으로 맞물려 발전하는 산업입니다. 첫 번째, 응용 산업과의 밀착 개발 필요성. 차세대 반도체는 완성 후 창고에 보관되는 부품이 아니라 로봇 기업, 자율주행 기업과 설계 단계부터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함께 개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협업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매우 빠른 의사소통 주기로 이루어질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두 번째, 연결성이 끊긴 클러스터의 위험. 만약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런 미래 응용 산업 기업들과 지리적 기술적으로 단절된 채 운영된다면 차세대 기술 개발 속도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최첨단이라 하더라도 몇 년 뒤에는 미래 산업 생태계에서 소외된 기술적 외딴섬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완공 시점이 하필 AI 반도체 사이클의 하강 국면에 겹치고 그 시점에 미국발 통상 압박까지 더해지며 여기에 미래 응용 산업과의 연결성마저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 세 가지 리스크는 따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동시에 겹치는 퍼펙트 스톱이 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세금과 시간을 들여 지은 공장이 정작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동률도 협상력도 미래 연결성도 갖추지 못한 채 방치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지금 정부가 서두르는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마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지금까지 4단계를 걸쳐 짚어봤습니다. 인플레의 물리적 한계, 그 인파를 짓는 가정의 사회적 갈등, 전력의 역설, 그리고 완공 이후 닥칠 수 있는 퍼펙트 스톰까지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 이 문제가 결국 어디로 향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리스크가 하나로 모이는 지점. 지금 대한민국은 반도체 산업 역사상 매우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AI 데이터 센터 호황은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로봇, 위성통신 같은 다음 세대 응용 산업으로 넘어가기 위한 가도기적 국면에 가깝습니다. 이런 응용 분야들이 아직 물있기 전에 공급 과잉이 닥친다면 반도체 가격은 급격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인프라 구축이 늦어져 뒤늦게 완공된 공장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산 단가는 이미 경쟁국보다 높은 상태에서 시장 가격까지 떨어진다면 그 공장은 가동할수록 오히려 손실이 쌓이는 구조로 놓일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두 번째, 내부 위기와 외부 압박이 겹치는 순간 여기에 지정학적 변수까지 겹칠 수 있습니다. 과거 미일 반도체 협정 사례에서 보듯
자국 산업보호를 명분으로 한 대통상 압박은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패턴입니다. 만약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한국 반도체 점유율이나 설비 투자에 제동을 걸려 한다면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신생 클러스터가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먼저 거론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내부적으로는 공급 과잉에 따른 현금 흐름 악화, 외부적으로는 통상 압박이라는 이중의 부담이 동시에 닥친다면 기업은 핵심 사업부의 구조조정이나 매각처럼 극단적인 선택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끊어진 연결, 고립된 생태계, 로봇, 위성, 스마트 도시로 이어지는 미래 산업은 반도체 생태계의 유기적 연결이 생명입니다. 만약 새로운 클러스터가 기존 소부장 생태계 그리고 미래 운영 산업과 물리적 기술적으로 단절된 채 운영된다면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기술 표준을 제때 따라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글로벌 공급망 안에서 입지가 좁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으로 연결됩니다. 네 번째, 최악의 결론. 도미노가 완성되는 순간 이 모든 조각을 이어보면 하나의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공급 과잉, 경쟁력 상실, 대통상 압박, 대규모 적자, 인재 유출 및 협력사 줄도상. 이 도미노가 현실화된다면 반도체는 더 이상 대한민국 경제의 엔진이 아니라 국가 자원을 소진시키는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결국 국민 모두가 나눠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제언하겠습니다. 지금 멈추고 다시 물어야 할 질문.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공장 건설이 아닙니다. 산업의 방향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기업의 경영 판단이 이끌어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의 자율성을 되돌려주고 산업의 본질인 효율성과 생태계 연결성을 최우선에 두는 방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가 벽면 대결을 생각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지역의 공장을 세우는 일 자체가 아니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냉철하고 장기적인 생태계 전략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정말 되어 있습니까?